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 목 디스크 쪽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고개 각도에 따라서 통증이 변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들었거나 움직였을 때 통증의 강도가 변하는 경우, 어깨보다는요 팔이나 손저림이 같이 오는 경우, 찌릿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목 디스크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이고요. 목 아프고 어깨 뭉치고 팔까지 저려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 잠깐만요. 오늘 제가 병원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어려운 의학 용어 늘어놓으면서 겁주려는 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목 통증이 정말 기적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목이 아프다고 목만 주무르고 어깨가 결린다고 어깨만 푸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파스 붙이고 또 스트레칭 따라하고 그래도 안 낫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안 낫는지,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딱 핵심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깨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네. 어깨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어깨 많이 썼나 보다. 담이 걸렸나?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한 환자분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어깨를 만져보니까 진짜 문제는 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호흡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힘줄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사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통합의학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통합의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깨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목이랑 흉곽, 날개뼈, 팔, 요거를 하나의 팀으로 보는 거예요. 이 팀워크가 깨졌을 때, 예를 들면은 팀장님이 제대로 팀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팀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좀 어깨가 뭉친 것 같아서 참아볼까 하고 버티다 보면 어깨는 점점 더 야근을 하면서 이제 과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림이나 감각 둔함, 또 밤에 아파서 깨는 통증이 있으시면 단순 근육통으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좀 불편한데 이게 목 디스크인지 아니면 다른 어깨 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 그 구분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물론 저도 사실 그렇기도 한데요. 어깨가 아파서 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왜 자꾸 손까지 저리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자극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목 디스크 쪽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고개 각도에 따라서 통증이 변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들었거나 또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의 강도가 변하는 경우, 그리고 어깨보다는요 팔이나 손저림이 같이 오는 경우, 제가 저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찌릿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목 디스크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쪽 문제, 뭐 오십견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목을 움직여도 통증이 크게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 자체가 잘 안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는. 팔 손저림이 좀 있긴 한데 네. 고개를 돌렸을 때는 안 아파요. 네. 근데 어깨도 잘 올라가요. 모든 증상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귀의 반응을 봤을 때도 경추 쪽에 문제가 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겪으시는 걸 거예요. 뒤에서 제가 귀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밤에 누웠을 때 더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호흡이 있거든요. 호흡에 대한 거는 뭐 어깨 아프고 뭐 목이 아픈데 호흡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호흡은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다음에 호흡이 얕아지고요. 얕아진다는 거는 호흡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얕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 근육이 보조 호흡근으로서 굉장히 과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아픈 분들이 실제로 숨을 한번 쉬어보면 거의 다 숨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또 MRI나 이런 걸 좀 찍어야 되잖아요. 병원비가 좀 개인적으로 부담되긴 하거든요. 가만히 두면 낫는 경우도 있다는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증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약국에 오는 환자분들도 어깨가 좀 아프다가 좀 괜찮아졌네 하고 다시 평소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가시면은 소염진 통제랑 근이완제 처방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나오는데 그거 드시고 괜찮아지시면 그냥 안 오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한 달, 뭐 2달 뒤에 다시 오세요.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세요. 통합의학에서 이걸 신경계의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몸이 아프지 않게 움직이는 방법을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바르게 커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엇나가거나, 이런 표현 쓰나요? 비행청소년? 네. 그렇게 엇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몸의 주인인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아프지 않게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잘못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치료라는 건요, 꼭 큰 돈 쓰는 치료만 의미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자세를 조금 바르게 하기, 그리고 호흡을 조금 더 깊이 하기,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이 신경계에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아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이 다른 자세로 막 한다던가 더 심각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골반 틀어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치유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70년, 80년 그냥 틀어진 상태로 내 몸이 적응해서 통증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 좋은 상태로 고착돼서 내가 아프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면요, 점점 더 다른 부가적인 질환, 질병들이 오겠죠. 초반에 심하지 않을 때 병원비가 좀 아깝고 이런 관리를 받는 것이 돈이 좀 부담되고 하더라도 초반에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정되면서 아픈 건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참는 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룸으로써 더 증상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도 힘들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한 쉽게 좀 이런 자세도 바뀌고 호흡도 리셋하고 무리하지 않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적용하기 좋은 게 이열요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열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경추 통증 때문이었거든요. 디스크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졌다. 고개가 안 돌아가고 목도 들지도 못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는데 이열을 통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목이 아플 때도 제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이거 스트레칭 해라, 뭐 양 영양제 먹으라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귀에만 자극을 주면 되니까 이거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뒤로 제 주변에 경추 디스크였던 친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개선된 사례가 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좋은 이열, 기지압 루틴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좀 잘 보이는 귀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귀가 있으면요, 목에 해당되는 부분,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딘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이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목이 있고 어깨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프다라고 하면 내 목과 어깨에 증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계속 지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깨 통증 같이 있는 분들은 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부착해 놓으시면은 내가 누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시면은 등산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나 부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등산을 가시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체온 조절 안 돼서 올라가서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귀 지압 패치의 장점이 뭐냐면
그 심부 온도,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이렇게 온도를 좀 올려줘요. 그래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더워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열감이 오르는데요. 손발이 따뜻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이런 추운 날 등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2열 패치를 기본 자리 정도로 붙이고 가시면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자리라는 게 혹시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 자리를 큰 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림프 순환하는 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시술하는 요 자리,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는 요 자리와 요 자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등산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하체 부위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체 근육이랑 뼈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아, 등산이라는 거는 사실 한 3-4시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척추가 틀어진 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관절에는 좋은 운동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척추 라인을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등산만 하면은 보통 발이 삐고 막 네. 무릎이 삐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등산할 때 굉장히 좀 피해를 입히는 주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잘 접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화 같은 경우도 목이 긴 신발을 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젊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면서 뭐 어르신들은 사실 장비 막 챙겨서 오시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또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냥 발목을 삐끗하거나 또 이제 무릎이 아프다, 또 골반 쪽이 막 아프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디를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큰 귀로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 귀에서 골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게 하체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이제 하체라고 보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무릎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무릎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조금 눌러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발목 부분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무릎 아래가 또 발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발가락이랑 이 발 뒤꿈치 그리고 요 발목 부분 여기를 지압을 또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발목 부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뼈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요. 통증을 조절하는 자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쪽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시상, 좀 어렵죠. 뇌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삼각형 부분 여기에 신문이라는 자리도 통증 조절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 앞에 이렇게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골의 앞에 요 정도 부분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뼈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 근데 발목이 아플 때 사실 힘든 게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가 업어줄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내가 그 다친 부분과 함께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거기 누르는 것만으로 뼈랑 신경이 연결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앞면은 감각신경이고 뒷면은 운동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신경뿐만 아니고 운동신경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려면 귀의 뒷면, 하체에 해당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뒷면 어딘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뒷면은 뭐 여기입니다. 이쪽, 이쪽. 이렇게. 그럼 약사님 보통 등산하실 때 붙이고 출발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등산을 한 지가 조금 오래됐네요. 다음 등산을 갈 때는 꼭 붙이고 가야죠. 아, 네. 저는 근데 항상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뭐 수영을 가거나 스쿠버를 가거나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다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와, 약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나중에 그 등산에 그거 붙이고 가는 거 같이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배를 하고 아니에요. 좀 자세하게 귀 사진에서 발목을 다쳤다, 무릎을 다쳤다, 골반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을 또는 지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골반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쪽. 그리고
무릎이 여기예요.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은 발가락 부분이고 여기는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가락이랑 발 뒤꿈치가 또 따로 있나요? 그럼요. 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무릎 자리는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실 때는 여기를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앞면뿐만 아니고 요 해당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지압 패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부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압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통증을 조절할 때는 여기는 앞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안쪽으로 시상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쪽도 통증 조절할 때 쓰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자리,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신문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들을 추가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부상을 당하고 통증이 심할 때 또 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지압 포인트입니다. 귀에 그 혈자리 하나하나가 진짜 세심하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이 혈자리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금 이제 무릎이나 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맞아요. 호흡이 안 되는 네, 경우가 네. 또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다 보면은 숨 차서 쉬었다 가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목도 자주 다치고 숨도 차고 네, 숨이 자주 찰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먼저 큰 귀로 보여드리고 또 귀 사진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등산할 때 숨이 자주 차는 거는 사실 폐활량이랑 관련이 있고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들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폐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로 심장이 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전신으로 혈류를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리는 중국 이열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폐존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열에서는 왼쪽 귀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잘 돌겠죠.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이런 게 고산병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고산병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자리랑 그다음에 심장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폐랑 심장 자리는 요즘 유행하는 러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러닝을 좋아하는데 이런 폐활량이 좀 떨어지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하지 못한다 할 때 이 귀지압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편에 꼭 이거 다뤄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러닝에 같습니다. 대해서도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오전에 뭐 늦잠 자고 이러질 않는데요.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다 러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동호회 활동처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또 실제 귀에서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보여드리는 것보다 사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폐. 그리고 중국 자리는 여기가 심장이 또 있다 그래요. 심장. 그래서 이 귓구멍 옆에 이 넓은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랑스 2열에서는 이 정도의 심장이 있다. 왼쪽 귀에 이 자리에 그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치가 그 가슴뼈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목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허리뼈고 여기가 목뼈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에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요. 호흡이 좀 편해지고 이제 숨이 가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 손으로 지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등산 가시기 전에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조금 미리 부착을 해 두시고 귀지압 패치를 통해서 미리 부착을 하시고 가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 패치의 자세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 이제 귀지압 패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등산하면서 물 마시다가 약간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두통이 나고 메스꺼움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뭐 따뜻한 물이 아니고 또 움직이는 중간에 차가운 물 드시거나 하면은 갑자기 위가 딱 움직이지 않으면서 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땀을 계속 흘려서 내 몸에서 전해질은 빠져나가는데 계속 맹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에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두통이라든지 구역감, 어지러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건 대신에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을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이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또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철에 등산하실 때는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죽염 있잖아요. 요새는 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 포 타서 그 소금물을 준비해 가셔서 중간중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해질 부족 증상도 가라앉고 몸의 순환도 좋아지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추천해 주는 혈자리가 또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쥐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쥐났어 하면서 다리 좀 주물러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허리뼈거든요. 허리뼈. 근데 허리뼈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요 하체 부분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쥐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은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쥐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좀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어디를 지압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 허리 부분,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허리 부분을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체 부분을 또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쥐가 날 때는 근육 경련이 나던 거잖아요. 뒷면도 똑같이 앞면 뒷면을 같이 지압하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운동신경. 운동신경. 네네. 이완을 시키는 그 마그네슘 혈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 마그네슘 혈이라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도 시술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등산 갈 때 꼭 챙기는 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죽염, 포로된 죽염이나 이제 그 해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따뜻한 물에 타 먹으려고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가 하는 역할이 산소 전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숨이 찬다던가 그런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조혈 영양제, 피를 만들어주는 그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포를 또 먹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액상 미네랄 제제를 또 먹습니다. 뭐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것들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먹고 가면 쥐도 안 나고 덜 피곤하고 숨도 뭐 덜 차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플러스 2열까지 하고 가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쵸? 미리 먹고 아무렇지도 않죠. 열심히 등산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그럼요.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요. 사실 추위도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 좀 딴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길로 내려가다 보면 한참을 헤매게 되거든요. 사실 혼자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내려오겠지만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집중력을 좀 순간적으로 좀 올려주거나 하는 자리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수험생분들도 하시면 좋죠.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분들도 이 자리들 하시면 좋은데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그래서 머리 부분이라서 이쪽을 좀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얼굴 이 뺨 부분에서 귀랑 그 경계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쪽을 시술을 해주시면은 전두엽을 활성화 해주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시술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발표가 있을 때도 그쵸. 여기다 붙여주면 네, 되게 그래서 좋겠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시술하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지금 사실 이쪽 자리는 지금도 시술을 해놨어요. 어쩐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지금 NG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귀 사진에도 좀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 부분이 머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부분. 이 얼굴에서 귀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 부분,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지거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름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등산뿐만 아니고 수험생들, 그리고 좀 기억력 감퇴나 뭐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요. 평소에 계속해서 지압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놓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같이 뭐 등산하기라든지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런 거 자주 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명상이 잘 되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 명상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냐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찬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계속 생각만 하다 끝이 나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걷거나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생각이 비워지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한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할 때는 등산 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등산을 한번 하고 나면은 머리가 싹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명상은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맨발 걷기 산책 하시거나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 보시는 것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등산하시려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날씨가 추워도 또 비가 와도 계속 올라가고 싶으시거든요. 그럴 때 내 몸이 좀 그걸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등산을 하시면은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등산 가기 전에 지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좀 준비하면 좋은 등산 영양제들 제가 추천드린 거 있었죠. 그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만약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다, 또 발목이 삐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하체 부분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서 좀 사고의 위험에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을 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무 때고 등산을 가셔도 사고 없이 즐겁게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그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쵸, 그쵸.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네. 지금 지난주에 잠깐 네. 강원도에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서 센 바람을 좀 많이 맡았더니 다음 날부터 지금 아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요새 기온이 또 낮아졌고 강원도도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졌을 때 특히나 비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비염이 있으시기도 할 텐데 또 그 증상이 겹쳐지면서 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귀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귀를 볼 때 중추신경계부터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와 관련된 여기가 뇌 부분이고 여기가 척수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운동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이 조금 약해졌다. 요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보는데 특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봐요. 그런데 여기 부분이 지금 엄청 붉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 안에 기본적으로 염증이 많게 되면은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질환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요새 감기 자주 걸리시지 않나요? 네, 저 좀만 잘못하면 바로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비염이 원래도 있었는데 비염 증상이 조금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예전에는 없었는데 조금 생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그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네. 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주름이 있다는 거는 호르몬 관련된 부분에 좀 이상이 생겼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우리 몸에 약간 에너지를 내는 대사를 조절해주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신피질 호르몬 얘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은 자도 좀 피곤하고 맞아요. 쉴 것 같지 않고 이런 네. 증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염 증상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염 증상이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폐 부분이거든요. 근데 폐 부분에 이렇게 블랙헤드나 이렇게 붉은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맑아져야 이제 호흡도 편해지고 이렇게 코랑 연결돼서 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폐 자리를 먼저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와 관련된 부분이 또 여기 요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또 시술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추천을 해드리는 게 코는 목 위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추가 안 좋아도 비염 증상이 생기거든요. 특히 경추 요 앞쪽 부분에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은 비염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목에 자주 가래가 끼는 것도 이게 관련이 있나요? 목에 자주 가래를 끼는 게 왜 그러냐면 코가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걸 네. 푸비로라고 해요. 그래서 코가 뒤로 넘어가서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래가 계속 끼죠. 비염 있는 네. 분들은 자꾸 가래를 뱉어요. 그래서 노란 가래를.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코가 막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목이 불편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여기에 인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 이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염이 있을 때 가장 빨리 효과를 보는 거는 사실 귀가 아니라 코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코예요? 네. 코 어디에 붙여요? 코 만약에 코가 이렇게 콧망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콧망울 옆에 보면은 그 영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주변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콧대를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면요. 여기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코가 이렇게 안에가 넓어지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숨이 잘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밤에 코를 골거나 코가 막혀서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들 다 여기다 부착을 해주시면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되죠. 여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코하고 귀를 같이. 실제로 붙이고 이 코맹맹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억하세요. 이 코맹맹이 소리를. 알겠습니다. 코가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는 어디를 붙이시면 좋냐면 귀도 붙이는 거 좋지만 가장 빠른 거는 코 옆에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 위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콧구멍을 하나를 이렇게 막아서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답답하세요? 이쪽이 더 그쪽이 더 답답하시면 제가 그쪽을 먼저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기 영양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시작해서 그 위에도 붙여볼게요.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코 안쪽 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손으로 좀 이렇게 지그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를 누르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꾹꾹 지압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뭔가 자극이 세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지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코를 한쪽씩 막으면서 하고 훨씬 좀 낫나요? 코가 부어 있거든요, 비염 있는 분들은. 네, 붓기 사라질 때 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코 막힌 사람은 알 텐데 한쪽으로 하면 여기 딱 뚫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여기에 딱 그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정확히. 그래서 여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은 밤에 코 고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코 막혀서 잘 못 자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여기를 붙여주면은 숨이 잘 쉬어지면서 밤에 보채거나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코가 막히니까.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쓰게 되면 반동성 비염이라고 오히려 나중에 코가 더 꽉 막히는 그 부작용을 겪게 돼요. 그런 스프레이 대신에
자기 전에 식염수 스프레이가 있어요. 식염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붙여주고 습도 조절을 잘 하면 코가 막히는 것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귀에서는 여기 경추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경추 부분 시작하는 쪽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와, 근데 이거 언제 해도 아프네요. 아! 경추가 항상 네. 굳어 있으셔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이 앞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여기 아플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호르몬 쪽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코 안쪽. 와. 그리고 여기 폐 부분. 아이고, 너무 크게 웃어버렸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 지금 정도. 하는 동안 코가 뚫렸습니다.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지압을 꾹꾹꾹 하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비염에 도움을 받아요. 폐자리를 좀 잊지 않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와 연결된 곳이거든요, 폐는. 숨이 들어가서 폐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자리 해주시고 안쪽 코, 그다음에 여기는 후각신경자리고 경추 부분. 경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비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경추 부분까지.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요. 거북이에요. 그래서 경추 교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시술해 주시면 돼요.